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업은 바로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원래 휴대폰 부품으로 시작했는데 요즘 자동차 전자부품, 그러니까 전장 사업으로 확장을 아주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전장 사업 확장이 PS 일렉트로닉스의 진짜 퀀텀 점프, 그 발판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희 질문인데요. 저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랑 또 전략적인 해외 진출 이런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성장세 자체는 저도 분명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전장 사업이라는 게 이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 경쟁도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해외 사업이라는 게 또 불확실성도 크고요. 이런 걸 고려하면 글쎄요, 저는 아직 성공을 딱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성공했던 그 방식이 이 전장이라는 전혀 다른 판에서도 그대로 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인 건 맞죠. 하지만 이게 기대감이 아니라 벌써 2019년에 진출한 이후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대기아차는 당연하고, 북미전기차 하면 딱 떠오르는 그 T사의 신규 차량에도 들어가고, 또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인 F사 수주까지 성공했단 말이죠. 이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마이크나 RF 통신 모듈 같은 이런 성장하는 부품 시장에 아주 잘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특히 요즘 그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면서 탈중국, 탈대만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서 직접적인 수혜를 봤다는 점. 예를 들면 그 T사 수주 배경 같은 것도 그냥 넘길 순 없죠. 고는 하지만 아직 그 회사 전체 매출에서 전장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는 점. 이걸 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미국의 그 S사 같은 아주 강력한 글로벌 경쟁사들이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PS 일렉트로닉스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글쎄요,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 아닌가요? 네, 바로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전략이 이제 해외 시장 공략하고 또 수직 계열화라고 보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는 현지 1위 전기차 업체랑 합작법인 JV라고 하죠. 그걸 세워서 아예 충전 인프라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1차 협력사로 직접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쪽은 이미 현대기아차 물량을 딱 확보해서 2024년 하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해서 바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자동화 설비까지 모든 과정을 내부에서 다 해결하는 이 수직 계열화 이걸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인수한 그 PS오닉스가 인수하자마자 바로 전장 부품 납품 시작했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예시죠. 네,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선수주 후투자하는 그 전략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인도나 카자흐스탄 같은 그런 새로운 지역에서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들에 잘 대응하는 건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주를 먼저 받았다고 해도 실제 양산 과정에서 수율이 잘 나올지 또 수익성이 제대로 확보될지는 그건 별개의 과제거든요. 그리고 특정 대형 고객사,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나 북미 T사 같은 곳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나중에 그 회사들 정책이 바뀌거나 할 때 실적이 확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리스크 관리 능력도 저는 이 회사의 강점 중 하나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급망 이슈를 오히려 T사 수주 기회로 활용했고요. 또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기술을 내부화하고 원가 경쟁력 확보하는 데 계속 힘쓰고 있거든요. 단순히 부품만 딱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자동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안정성, 소프트웨어, 고객 서비스까지 다 포함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PS오닉스 인수 후에 보여준 그 빠른 사업 정상화 과정이나 성과 창출, 이런 게 바로 이 회사의 실행력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실행력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익성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찍힙니다. 전장 사업이 기존 모바일 사업보다 마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영업이익률 OPM을 15%로 잡은 건 이건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거든요. 경쟁은 점점 심해질 거고 원가 부담 같은 변수도 계속 있을 텐데 이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기는 글쎄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4분기 실적 일부가 올해
2025년 1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점은 이게 계획대로만 딱딱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AI 서버나 자동화 설비 같은 다른 신사업 역시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PS 일렉트로닉스가 전장 사업을 이제 핵심 축으로 삼아서 AI 서버 부품이라든지 자동화 설비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아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력한 수직 계열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발빠르게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공급망 재편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잠재력은 저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PS 일렉트로닉스의 성장 자체는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전장 시장이라는 게 정말 높은 벽이고 또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고 해외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 같은 넘어야 할 과제 또한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동시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향후 몇 년간의 실제 실적을 통해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PS 일렉트로닉스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 이 기업의 미래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대로 입증하고 또 세운 전략들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PS 일렉트로닉스의 미래 가치를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